뭐라 불러요? 뭐라 하기는 표준세율이라고 하죠. 요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표준은 기본, 스탠다드에서 법률이 정한, 법이 정한 기본을 써라 이 얘기고, 항상 이 기본은 해당 지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우는 지방세 세 가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전부 다 표준세율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건 되게 기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율로 한다. 이게 세부담의 상한선이죠. 이 세부담 상한선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택을 빼고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가 한도예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거죠. 갑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와서 100만 원 나와서 냈고, 금년도 2013년도에 요 건물분 재산세를 산정해 보니까 산출세액이 가령 200만 원 나왔다. 그럼 이걸 다 걷으면 좋은데 다는 걷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얼마나? 전년도 금액에 맥시멈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만 걷게 한다 이거죠. 그럼 200이 아니고 맥시멈 얼마? 최대 150만 원까지만 징수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주택은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일단 토지와 건축물은 무조건 전부 다 전년도 금액이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가 그 한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4번인데 14번은 무조건 틀리세요라고 난 겁니다. 무조건 틀리세요예요. 참고로 14번은요. 요거는 한 3년 전인가요? 공인회계사 1차 문제에서 나섰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참고로 저희 기본서에도 요게 지금 이제 조세총론의 중간쯤에 요게 있는데 실제 작년도에는 조세총론 부분에 요게 없었어요. 요 내용 빠졌었어요. 근데 뺐다가 이번에 문제가 나니까 부랴부랴 넣었는데 근데 어떡하지? 올해는 이것도 안 날 건데? 안 나요, 이거. 작년도에 났지만 올해는 안 나요. 기본서에도 요 내용이 써 있지만 그냥 굳이 보고 싶으면 굳이 공부하고 싶으면 숫자 90만 생각하면 돼요. 90. 뭐만 생각해요? 90. 저 90일내 불복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건 심사청구건 심판청구건 뭐 감사원 청구건 행정소송이건 이거는 저희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절대 물어볼 일 없고요. 다만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하면 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통지일로부터 며칠 내? 90일 내입니다. 억울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생각 안 나면 그냥 제가 그러죠. 나한테 갑자기 뭐 분하고 분통하고 아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는 따다다다다 하고 떠들고 다니죠. 그죠? 어떻게? 구구구구 하고 다닌다. 그래서 90일 내요.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몇일 내? 90일 내. 근데 90일 내 때, 자, 문제는 일단 1번, 2번은 90일 내 너무 패스하고, 3번 가볼게요.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건 지방세니까 지방세면 이제 해당 시장군수나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했겠죠. 했는데 이의 신청하면 결정 통지문이 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을 해요. 이의 신청하면 결정 통지문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와. 그게. 자, 받지 못했어요. 못하는 경우는 결정 통지 받기 전이라도 결정 기간 지난 날부터 다시 뭐 할 수 있다?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심판 청구는 한 단계 높은 단계죠. 아마 그 기본세 몇 쪽이에요, 이게? 46쪽에 있죠. 예, 그 외우지 마. 볼 것도 없어요. 46쪽에 가면 그 불복을 제기하는 게 있는데 다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뭐 이의 신청 선택할 수 있고 심판 청구 선택할 수 있고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 이거고. 자, 정답이 4번인데 A4전.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이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한번 오셔갖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어떤 세금을 안 내도 될 건데 내라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의 신청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 맨 밑에 문장이 그 공문서에 써 있는 게 불복 기간 중이라도 압류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뭐냐고 묻는데 그게 얘예요. 나는 억울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하는 동안에도 국가가 봐서 이거는 이유 없다. 압류해서 바로 뭐 할 수 있다. 공매처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래서 할 수 있다. 미치지 않는다. 즉 바로 처분 가능해요. 하나,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내가 아니고 며칠 내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보류 불가능. 근데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30일 동안 보류 가능하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5번. 이의 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며칠 내 14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요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중개사 시험에 났던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 CPA 1차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15번도 이것도 몇 해 전에 공인회계사 1차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14번은 4번이고 15번. 자,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주주나 뭐 출자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로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생각할 건 뭐예요? 얘는 이제 출제자 의도가 연대 납세 의무하고 2차 납세 의무하고 너 아냐 모르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하고 연대 납세 의무하고 제 2차 납세 의무하고 아냐 모르냐 그 얘기죠.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는 어떤 얘기냐면 이 연대 납세 의무는 자 쉽게 얘기하죠. 이 친구가 세금을 계속 안 냈다. 세금을 현재 뭐하고 있다. 체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체납했을 때 얘와 관계 있는 자 누가 갑이라는 작자가 이 친구 세금을 물어내죠. 다만 얘가 체납하게 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체납했을 때만 물어준다. 돈이 있는데도 안 냈을 때도 물어준다. 다시 요 분이 저 관계 있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세금을 안 내면 어쨌든 이분이 제 걸 물게 돼 있어요. 물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안 냈을 때만 물어줄까? 아니면 돈이 막 디글디글 있는데도 안 냈을 때도 물어줄까? 없을 때만. 틀렸어요. 둘 다야. 연대납세의무는 상대방이 체납을 하게 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냈건 있어서 안 냈건 이건 안 따져요. 무조건 안 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조건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연대에서 물게 하는 게 이게 연대납세의무고요. 2차 납세의무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친구가 세금을 체납했다 안 냈다 이거죠. 그럼 역시 누가 갑이라는 자가 물어줍니다. 근데 얘는 이 친구가 세금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못 냈을 때만 대신 물게 돼요. 그럼 결국은 2차 납세의무는 어떤 형태? 요 세금 내야 할 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서 대신 물어주는 경우, 납부 능력이 없어서 대신 묻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2차 납세의무가. 첫째는 청산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과점주주나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반대. 과점주주가 안 됐을 때 그 법인이 대신 냅니다. 요거하고는 두 개가 반대 케이스예요. 반대 케이스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업 양수자. 사업 양수인님 이차납세임을 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묻었던 거 뭡니까? 출자자. 그럼 저희가 과점주주도 출자자가 되고 무한책임산도 또 뭐가 돼요? 출자자가 돼요. 요 친구들이 2차 납세임을 무는 요 문제를 낸 거예요. 요 문제. 요 문제. 그래서 제 출자자나 과점주주가 대신 내는 요 형태를 물어본 건데 그럼 이제 1번 한 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여기 나와 있네. 그지? 무한책임사원이 있고 두 번째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자 이미 탑 나왔죠? 과점주주라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 얘도 2차 납세의무가 있고 3번 비상장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자가 대체 누구일까요? 과점주주? 아닙니다. 몇 수만 번을 얘기했던 거죠.